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인제에서 강원도지사와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19개나 되는 각종 군 현안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관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늘 실시돼 강원도에서도 100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공약을 제대로 검증하기 힘든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에 위법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도시숲을 조성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로수 가지치기가 막무가내로 진행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낮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올해 처음 주간 활동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인제에서 강원도지사와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의 각종 군 관련 현안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관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5곳의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무릎을 맞댔습니다. 평화가 도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목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접경지역은 군 관련 현안 19가지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농축산물 군급식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철원군은 군 훈련장 주변 마을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화천군은 군부대 통폐합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헬기대대 확대 철회를, 인제군은 군부대 유휴재산 자치단체 이전, 고성군은 재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 구간, 민통선을 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강원도의 어려움을 잘 안다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상생하면서 그래서 군의 복무 환경도 좋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 지자체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병사 평일 외출 간담회에서도 속 시원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접경 지역의 열악한 시설과 비싼 가격 등이 불만이라고 토로했고 상인과 주민들은 평일 외출 시간 연장 등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시간제 개념으로 이렇게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이번 국방부 장관 방문은 접경 지역 현장을 찾았다는 의미가 있지만 군 관련 지역 현안과 불만에 대해서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맹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늘 치러져 도내에서도 100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보다 위법 행위는 오히려 늘었고 공약과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힘든 깜깜이 선거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조합원들이 투표 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찍고 나옵니다. 강원도에서는 100명의 조합장을 뽑는데 297명이 출마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았을까? 연로한 사람들을 기준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찍었네.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지금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뽑았는데 공약보다는 인맥 등 연줄이 우선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선거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깜깜이 선거 탓입니다.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합동 연설회도 토론회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나 문자 정도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이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홍보하려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게시물, 그 프랭카드라든가 그것도 이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이렇다 보니 정책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후보자들이 금권 선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를 통한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시작됐지만 위법 행위는 지난 선거 때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첫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35건을 적발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46건으로 늘었습니다. 조합원을 만날 기회가 드물다 보니까 그런 금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 토론회를 여는 법률 개정안은 매번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돈 선거를 근절하고 깜깜이 선거를 멈추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도시 숲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가로수 가지치기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 보호 때문이라는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공장이 밀집한 원주의 한 산업단지. 인도에 줄지어 심어진 가로수들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격가지는 물론 굵은 가지까지 아예 몸통만 남은 가로수도 질비합니다. 도심도 사정은 마찬가지. 온전한 나무 모양을 갖춘 가로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원주시와 한전이 16m 높이의 전력선을 보호하기 위해 2-3년 주기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모양이 만약 타원형이나 원추형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되면은 되게 좋은데 대공도 없고 이제 또 한전에 닿는 나무를 쓰다 보면 나무 모양이 위에서 수평으로다가 이렇게 치게 돼요. 문제는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관행적으로 이어지면서 가로수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로수는 여름철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를 정화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뭇잎은 미세먼지를 흡착해 비가 오면 땅으로 씻어내는 역할도 하는데 가지가 없다 보니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도의 가지치기에서 좀 벗어나서 잎과 가지로 구성된 부분들을 좀 많이 늘려주고요. 잎의 양이 많아질 수 있도록 수목을 관리해주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원주시와 한전은 올해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수 1000여 그루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을 외면한 관행적 가지치기가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인지 능력이 낮은 발달 장애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애인들에게 주간 활동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교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만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8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정원은 모두 찼습니다. 대기자는 25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성일중앙보호는 이용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언제 이용을 하실지는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도내에서는 강릉과 춘천, 원주 등 5곳이 다음 달부터 주간활동 서비스를 우선 시작합니다. 만 18세부터 만 64세까지 발달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120시간까지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올해 서비스 대상이 2,500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 도내 수혜자는 전체 3,700여 명 중에 95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주간 서비스 제공 시간이 하루 8시간이 아닌 5.5시간으로 짧고 기존 지원 프로그램도 축소돼 장애인 가정마다 걱정이 큽니다. 그 활동 서비스를 이제 받게 되면 기존에 이제 활동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장애인 가족 입장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또 서비스 기관은 일정 규모의 시설과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릉 지역에서는 적합한 곳이 없어 아직 서비스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바우처 사업이라
있어요. 지원 규모나 이런 게 조금 늘어나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들도 조건도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취업자는 73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률은 56%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농림업, 건설업의 취업자가 늘었지만 금융과 전기, 제조업은 줄었습니다. 강원도 실업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7천 명 늘어난 5만 3천 명이며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홍천군이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양수발전소 자율유치 공모 결과 홍천과 경기도 가평군 등 전국 7개 지역이 예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한수원은 올 상반기 중 부지 3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천 양수발전소 댐 건설지는 화촌면 풍천리 336번지 일원입니다. 홍천군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군의회에 동의 서류를 첨부한 유치 신청서를 5월 31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춘천과 원주시가 전국 지역문화종합지수 우수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전국 229개 시군구의 문화 분야 공공서비스 공급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17년 지역문화 실태조사에서 춘천시가 지역문화 종합지수 9위, 원주시가 10위에 올랐습니다. 강원도는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과 인구 1000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또 전국 평균 지역 축제 예산도 18억 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로당을 찾아 선거 구민에게 빵 등을 제공한 춘천시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춘천시의회 이혜영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혜영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춘천의 한 경로당을 찾아 경로당 총무 등 10여 명에게 수박 한 통과 제과점 빵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차례나 기부 행위를 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도 공립병설유치원 18곳에 470여 명의 원화가 추가 배정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달 13개 유치원에 18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오는 9월에 5개 유치원에 7개 학급을 추가 증설해 모두 476명의 원화를 공립유치원에서 추가로 보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까지 춘천 2곳, 원주, 강릉 각각 1곳 등 모두 4곳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신설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